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11일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한태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부스 판매자 모집 및 체육대회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바자회 부스로 미용, 식품, 관광 등의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방콕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마분콩 쇼핑몰 바로 옆에서 개최되는 바자회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대회는 오는 22일 개최되며 육상, 축구, 족구, 배드민턴, 피구, 씨름 등 개인전 및 단체전이 실시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인회 또는 하나시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17일 오후 1시 방콕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방콕 정토회의 주관으로 법륜스님 증문즉설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강연은 생활 속 궁금증이나 고민을 현장에서 법륜스님이 직접 듣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강연으로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도 다양한 생활 속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법륜스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법륜스님의 책 사인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강연 관련 문의는 전화 084-118-999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찰롬 뿌라키앗 경기장에서 진행된 PTT 우먼스 AHF컵 2016 여자 하키 대회에서 태국 대표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세계 36위인 태국 대표팀은 세계 44위인 싱가포르 대표팀을 만나 4대 0으로 승리하며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골 중 1골은 나타칸 선수가, 나머지 3골은 꼰까녹 선수가 득점한 것이며 차이팍 태국 하키협회장은 이번 우승은 AHF컵 경기에서는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키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한국인인 배영욱 감독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액 태국 일본 관광협회장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6~7%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가 아직은 좋아지지 않아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 일본 정부도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어 올해 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과 같이 130만 명 정도 방문할 예상이라고 알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전에 가장 민감하여 태국에 그동안 폭탄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 일부는 태국 여행을 하기에 두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방콕시는 방콕 중앙도서관 준공을 위해 책 기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시는 라땀 느원 코구와 사거리 인근에 건설 중인 중앙도서관은 현재 40% 정도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연초에 완공할 수 있게 재촉하고 있으며 이에 책을 기부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무료 인터넷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으며 24시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쏨차이 나콤파놈주 도지사는 사순절의 승려의 참선이 끝나고 라이르 아파이 축제가 이번 달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6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이르 아파이 축제는 불교 행사인데 사순절의 승려의 참선이 끝나는 날에 진행하고 남타마 하나티 강가에 있는 부처님의 발자국 숭배를 위해 불을 밝힌 배를 물길에 띄워 보내는 축제입니다.
올해 총 13척의 불을 밝힐 배는 50만에서 100만 밭의 예산으로 50에서 100m의 길이이고 30m에서 60m의 높이이며 3만에서 5만 개의 랜턴으로 꾸몄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가 한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푸놈크라움 수원마을 주민들이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배우기 위해 수원시를 찾았습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푸놈크라움 수원마을 이장 및 마을사무소 행정직원, 시엠립 주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 4명이 7일에서 11일 닷새간 일정으로 수원시를 방문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나흘간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동 벽화마을과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인계동 다울마을 등 수원시의 주요 마을 르네상스 사업 사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9일 경희대학교 크라운홀에서 제12회 베트남 유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을 비롯해 팜후치 주한 베트남 대사, 한국-베트남 친선협회, 한신공영 임직원, 베트남 유학생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신공영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는 행사입니다. 또한 한신공영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한베트남 유학생연합회의 설립과 운영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 서울병원의 필리핀 해외의료봉사가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치유로 열매 맺는 나무의료선교사회, 국제기아대책 선교사회, 한국국제대학교, 프리메드 후원으로 2,500여 명의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제8차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 서울병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한창섭 병원장, 내과 전문의 정형주 부원장, 프리메드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현우 과장, 김종명 치과의사와 의료선교사회 의사 6명 등 총 10명의 의료진과 행정지원 13명, 국제기아대책협회 회원 10명, 치유로 열매 맺는 의료선교사회 8명,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안성화 교수와 예비간호사 10명 등 총 56명으로 구성하여 이틀간의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가 추진하는 시흥 캠퍼스 조성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어젯밤 10시부터 총장실이 있는 학교 본관 4층에서 학생 1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학생들과 상의 없이 시흥시 등과 시흥 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철회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앞으로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이미 지자체와 맺은 협약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1,681명이 참여한 어제 서울대 학생총회에서는 65.3%의 찬성률로 본관 점거가 결정됐습니다. 최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주재로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경은 이번 침몰 사건을 일으킨 용의 선박을 특정하고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중국 해경국과 수사 공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친 뒤 침몰하면서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20대 총선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모습은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취한 자세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은 채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2개를 들어 V자를 그렸습니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들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딸을 빈집에 혼자 묶어놓고 자신들은 태연히 고향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이는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양부모가 2달 전부터 매일 밤 아이의 몸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재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3일 동안 고향을 방문하면서 아이를 작은 방 베란다에 묶어놓았고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미국 대선 2차 TV토론의 시청자 수가 1차 TV토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집계 결과 2차 TV토론의 시청자 수는 6,6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1차 토론 때의 8,400만 명보다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TV 토론과 같은 시간 지상파 방송사인 미국 NBC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중계했으며 1,600만 명 이상이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미식축구 중계가 2차 TV 토론 시청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우리 시간 오늘 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미 법조계 소식통은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11일 오전 10시, 한국 시각 밤 11시 워싱턴 DC 대법원 법정에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 심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이번 한 차례만 열리는 구두 심리는 삼성과 미국 정부, 애플 관계자가 차례로 나와 8명의 대법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2014년부터 논의해오던 흑해 해저 관통 가스관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에너지부 장관은 터키 스트림으로 불리는 가스관 건설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가 러시아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가스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대사관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호텔 내 수영장에 빠져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왔던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건 모두 보호자가 수영장에 함께 있었으나 순식간에 발생하는 익사사고에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경우 물놀이가 끝나 물에서 함께 나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자의 감시하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측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린이에게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께서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수영장이 별도로 운영되는 숙소인 경우 반드시 어린이 수영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 택배, 세관 지체,
선물 발송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사 송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어플 등 SNS상에서 맺은 친구로부터 택배가 발송되었다.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태국 세관에 동택배가 묶여 세관비 송금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며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입니다. 송금이 된 이상 피해 복구나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인 바 SNS를 통하여 송금을 요청받은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2-247-7540 당직 전화 081-914-5803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인 정보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한태 우정의 한마당 체육대회 및 페스티벌 전담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제태국 한인회는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그리고 제한군인회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보훈하고 한국과 태국의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태국 내 한인 간 화합과 결속을 위한 6.25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한태 우정의 한마당 체육대회 및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사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행사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이며 행사 관련 문서 정리, 접수,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위치 스콤비 플라자 4층입니다. 오피스 등 문서 작업이 가능하고 간단한 태국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일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 문의가 많아 더 이상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자기소개, 오피스 활용 능력 정도, 태국어 능력 정도, 연락처 등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앙마이에 새로이 개원한 세종한국어학교 치앙마이 캠퍼스에서 태국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를 지도해 주실 한국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지원 자격, 한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 교육 관련 또는 인문학부 전공이신 분, 만 35세 미만이신 분, 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및 전형 방법, 아래의 메일로 간략한 이력서 등을 보내주시면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면접 시 협의합니다. 세종 정규교사의 경우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타일랜드 채용 공고 통역 부문입니다. 소재지 차총사오 웰그로공단 방콕 출퇴근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종 통역, 영업, 생산 관련입니다. 지원 자격 대졸 이상 35세 이하 태국어 능통하신 분, 읽고 쓰기 가능하신 분, MS 오피스 사용 가능하신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어학증명서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쿰빗 아속 근처에 새로 개업하는 일식 전문점에서 총관리 매니저 여성 2분을 모십니다. 용모 단정하시고 태국 직원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92-785-292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GS 글로벌 방콕 지사는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같이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마케팅, 세일즈 부문 1명입니다. 만 33세 이하. 자격 요건 1어 상급, 태국어 영어 중상급, 1어 태국어 능력 필수입니다.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하신 분. 근무 조건 방콕 사톤 지역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제출 서류, 사진 부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희망급여, 기재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어 시험 성적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명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인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홍보입니다. 원원 방콕 호텔은 통로 거리의 중심가에 2014년 10월에 오픈한 3.5성급의 부티크형 호텔로서 호텔 시설이 모던하고 심플하게 디자인된 호텔입니다. 호텔 중심으로 다양한 레스토랑, 스파샵, 클럽들이 많아서 젊은 층의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 할인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2박 이상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약 및 가격 문의 화면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속 동대문입니다. 저희 동대문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동대문 스페셜 곰탕 5개, 선택 2개, 천바트입니다. 소고기 묵국, 청국장,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곰탕 5개, 깍두기 1kg, 900바트입니다. 곤드레 시래기밥 150바트입니다. 아속 PS타워 1층 서밋타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이며 배달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예약전화 063-963-8222 083-056-5000번입니다. 홀리데이인 방콕 수쿰빗 22 겨울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전문 체인 그룹인 홀리데이인 그룹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특급 호텔입니다. 방콕 시내 중심지인 수쿰빗의 소이 2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는 엠포리움 백화점, BTS 프롬폭역, 한인상가 등이 있습니다. 체크인 9층입니다. 예약 및 가격 문의 화면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스코 9월 10월 항공요금 안내입니다. IATA 가맹점으로서 전세계 및 국내선 항공권을 직발권합니다. 프로모션 코리안에어 방콕 부산 왕복 14,000바트입니다. 발권일 2016년 8월 24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티켓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문의 및 예약 전화 02-254-8999 081-805-7707번입니다. 새로이 오픈한 일본 음식점 유타카에서 새로운 맛, 새로운 요리, 새로운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수쿰빗 소이 15 맨하탄 호텔 2층입니다. 연락처 02-006-4302 092-785-2927번입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부동산 정보 소식입니다. 에까마이역 룸피니 플레이스, 가성비 최고 에까마이역 부근에 위치한 룸피니 콘도입니다. 에까마이역에 내리셔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소, 프롬퐁, 통로 등 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주변에 스크래치도, 펑키빌라, 랑렌, 데모 등 클럽까지도 60밭 정도 내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입주 가능하며 제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한 달 이상 거주하시는 분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 달 16,800밭, 그 다음 달부턴 16,200밭입니다. 인터넷 수도 포함이며 전기는 별도입니다. 한 달 미만이신 분은 1박에 800밭입니다. 카드키 디파짓 13만원 또는 4,000밭이고 3주 노티스입니다. 더 많은 사진 원하시는 분은 라인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카농 신축 럭셔리 콘도 임대합니다. 방 하나 12,000바트, 방 둘 25,000바트입니다. 풀 퍼니처로 각종 부대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089-990-7757번입니다. 촌부리 방샘 바닷가에 위치한 더 호라이즌 콘도입니다.
약 80세대 중 바닷가 정면 쪽으로 향하는 5세대 중 6층에 위치한 원룸은 이 방 하나뿐이며 콘도 내에서 옆방이 없이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방은 큰 원룸식으로 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가전 및 가구 완비되어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면 헬스장과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바닷가 조깅, 자전거 타기, 야외 운동기구 이용 등 여가 활동 보내시기에 최고로 좋습니다. 카오람 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이 좋고 집 앞에 주말 야시장이 열려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임대 25,000바트, 매매 480만 바트입니다. 연락처 081-110-2232번입니다. 메가박나 주변에 있는 룸피니 콘도 임대합니다. 주변에 메가박나, 로터스 등 쇼핑몰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 내에 수영장, 헬스장 있습니다. 방에는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1대, 방과 거실에 에어컨 3대 다 있습니다. 20바트를 내시면 메가박나와 지상철 우돔숙역 가는 룸피니 전용 밴이 운행합니다. 방 2개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부엌 1개 있습니다. 룸피니 특성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3명이 살기에 적합합니다. 계약 만료기간 2017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증금 28,000바트, 월세 14,000바트입니다. 연락처 081-137-5131번입니다. 시나카린 아이리스 콘도 임대 및 매매입니다. 위치 시나카린 사미티벳병원 맞은편입니다. 근처에 공항철도가 있어 전철 이용에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주변에 쇼핑몰이 있어 차량 이동 시 접근 가능한 쇼핑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베드룸 1바스룸입니다. 에어컨 3대, 거실 각 방에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 TV, 냉장고, 청소기 등 전부 완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페인트 칠 새로 하여 깨끗합니다. 보증금 26,000바트, 임대료 13,000바트, 디파짓 2달, 어드밴스 1달입니다. 매매는 250만 바트입니다. 연락처 086-008-9486번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정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